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숲TV로 시청하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샬럿 대 디트로이트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 올 시즌 초반 맞대결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되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샬럿이 약간 좀 앞서 나가는 모양새가 있었다. 그때도 샬럿이 홈 경기였었는데, 사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디트로이트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샬럿의 3점이 미스가 났는데 브랜든 밀러가 팁인으로 이거를 버저비터를 꽂아 넣으면서 이 경기를 가져갔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양 팀 다 샬럿도 마크 윌리엄스나 리차드 같이 높이가 있는 애들이 없을 때 버텨나가는 점을 좀 깨닫기도 하고, 무사 디아바테 같은 애들이 잘 채워줬었었죠. 샬럿은 템포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디트로이트는 확실히 천천히 하는 팀은 맞아. 지난번 경기 때도 이게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던 게, 그때 아마 기준점이 223인가 그랬거든요. 220인가? 그때도 언더였었는데, 저는 샬럿이 올 시즌에 좀 안 달리는 팀이랑은 본인들도 이렇게 좀 템포를 맞춰가는 모습이 있고, 서로 간에 뛰는 팀이면은 많은 공격들을 하면서 주고받는다, 이런 양상들이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좀 원래는 라멜로가 있으면 샬럿이 언더오버 쪽에서 라멜로가 있을 때가 오바 쪽으로 한 10점가량 더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는 두드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벤치에서 이제 트레맨 같은 애들이 좀 활약을 할 때, 그때는 좀 빠른 템포를 할 때도 있는데, 요즘에 샬럿은 보시다시피 7경기 동안 이런 득점 생산력적인 부분에서 야투율이 리그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수비적으로는 그나마 이런 좀 안 좋은 야투율에 비해서는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해가지고 7점은 잘 막았던 점들, 이런 게 보이는데, 경기당 뭐 이렇게 한 217점 정도밖에 안 지키는 언더팀의 냄새를 풍기고 있고, DT는 올 시즌 평균보다도 최근에 한 6경기 이 기간 동안 3승 3패였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오히려 뭐 마이애미 같은 팀이랑도 오바 게임도 하고 좀 점수가 많이 찍히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동안의 색깔과는 달리. 근데 여기 좀 이제 적어놓은 거, 제가 지난번에 휴스턴 얘기를 많이 할 때 그 이제 2인 듀오, 코트 위에 5명이 뛰지만은 그 중에 2명 정도가 얘네들이 계속해서 코트 위에 있을 때는 좀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것들을 짚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보였었어요. 오늘 샬럿도 베스트 5에 두 그룹이나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랜트 윌리엄스랑 무사 디아바테. 그랜트 윌리엄스는 요즘에 좀 주전 센터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냥 힘만 있는 선수예요. 리바운드 능력은 아무래도 힘으로 좀 공간을 확보하고 해내는 면모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이제 파트너로 무사 디아바테가 나왔을 때는 수비가 상당히 잘 된다, 이런 것들이 먼저 하나 보이고, 그리고 브랜드 밀러랑 코디 마틴, 얘네들은 둘 다 윙맨들이죠. 브랜드 밀러는 확실한 주전이고, 코디 마틴은 그래도 출전 시간을 20분 이상 소화하는 그런 핵심 벤치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따지고 보면 디아바테나 코디 마틴 이런 애들이 좀 라인업에 있으면 샬럿이 수비가 꽤 잘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샬럿이 꽤나 수비적으로 괜찮은 이유, 그런 거에는 이런 친구들의 활약이 좀 뒷받침되는 면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데, 팀적인 완성도적인 측면은 사실 디트가 조금 앞선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커닝햄이 비로소 좀 제대로 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뒷받침되는 선수들도 뭐 아이비, 팀하더웨이 주니어 전부 3점 던질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죠. 대신에 얘네들은 수비가 살짝 약한 면모가 있는데, 그 대신에 해리스나 듀렌 같은 애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디트가 지금 딱 면모만 보면은 수비적으로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닌데도 야투 방어율이 전체 5등 정도 뭐 이렇게 지켜주고는 있거든요. 최근에 6경기 분위기가 괜찮을 때에는. 원정이어도 저는 팀적인 완성도는 디트의 손을 좀 들어주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왜 얘네가 정배를 받았는지 좀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은, 올 시즌에 보여준 모습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트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20.5 기준으로는 저는 언더 생각 중인데, 올 시즌에 디트로이트가 홈에서는 얘네들이 한 229점, 8점 막 이렇게 나거든요. 8경기 동안. 근데 원정 게임들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12점, 이 정도밖에 안 나고 있어. 원정에서 미러키 상대하고 워싱턴 상대하고 이러긴 했지만은, 그 전에 워낙에 좀 쌓아놓은 이런 원정 경기에서의 저득점 승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디트로이트가 약간 오바팀의 냄새가 나긴 하더라도 원정이라면 언더 한번 보고 싶고요. 저는 일단은 디트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 같은 데서는 개인적으로는 완성도가 디트가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미네소타 경기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은 내일 토론토는 스카티 반즈가 드디어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반지가 빠지고 나서 초반에 몇 경기 동안에는 딕이나 바렛 같은 애들이 점수를 많이 더해주면서 토론토가 오박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팀이 워낙에 그냥 막농구만 하니까 바렛이 플레이메이커로 나섰었거든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퀵클리도 많이 결정도 했었고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바렛이 원래는 스코어러지만은 좀 플레이메이커적인 역할을 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토론토 경기가 언더 게임이 꽤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좀 오락가락하지만 어쨌든 내일 뭐 반지가 뛸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반지나 바렛이나 많이 좀 공을 만질 것 같고 반지가 이제 갓 돌아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예측이 어렵기는 해. 토론토가 그동안이랑은 조금 달라질 거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카티 반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오히려 작년에는 이제 스카티 반지가 경기를 뛰면은 코트 위에 있으면은 팀적으로는 거의 한 8점가량이 플러스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그런 면모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반지가 뛰었던 기간에는 마이너스 15인데 반지가 없었을 때 오히려 토론토는 거의 한 12점가량 좋아지는 면모가 있더라. 특히 수비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공격 생산성에서 그런 것들이 좀 돋보였었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에 토론토 5경기를 짚어왔잖아요. 이거를 왜 짚어왔냐. 이 기간 동안 토론토는 특히 3점을 많이 안 던지는 모습들. 그 전에 한 5경기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3점을 거의 뭐 40개 조금 안 되게 37개 정도 그렇게 쐈었는데 최근에 5경기 동안에는 경기당 30개도 안 되거든요. 3점슛 시도가. 그래서 인사이드에서 많이 시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었어요.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안 던지는 팀, 그 이제 좀 페인트 존에서 많이 좀 승부를 보는 그런 팀의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중심에는 또 이제 센터인 퍼들 이런 친구들의 활약이 있습니다. 그 3경기 정도. 그 전에도 활약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올 시즌의 퍼들은 일단은 커리어 평균이랑 비교해도 점수가 많이 올랐고 야투율 같은 것들은 원래 좀 인사이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을 노리니까 야투율 같은 것들은 원래 높던 친구였었는데 최근에 3경기 동안에는 평균 득점이 30점입니다. 30점. 그리고 야투율이 72% 정도. 리바운드는 15개를 잡는데 오펜이 6.7개였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에서 꽤나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요즘 토론토가 왜 인사이드를 좀 많이 공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론토는 원래 색깔이 좀 그랬었어. 옛날에 시약함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장신에 많이 뛸 수 있는 몸빵 좋은 윙자원 내지 체격이 있는 포워드들 그런 애들이 리머텍을 많이 시도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게 두드러지기도 해요.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미네소타는 지금 거의 한 3일 정도로 쉬고 왔습니다. 피닉스랑 정말 혈투 끝에 버저비터로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미네소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사실 작년만큼 수비가 좋지도 못했었고 그에 반해서는 공격은 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필요할 때는 못해줬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요즘에 2경기 동안 세크나 피닉스 이런 애들 상대로는 꽤나 좀 회복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토론토는 최대한 이제 인사이드 페인트 존에서 많은 것들을 뽑아내는 팀인데 미네소타가 뭐 작년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베어가 있고 랜들 정도면은 충분히 높이가 있는 빅맨이고 리바운드도 잘 잡아주는 선수죠. 더블 빅맨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맥다니엘스나 앤트맨 이런 애들 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동선 차단이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림으로 진입을 하는 이런 동선 차단 그런 면에서는 미네소타는 여전히 좋은 수비팀이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미네소타가 최근 5경기나 올 시즌 내내 이 외곽 수비는 잘 안 됐어요. 3점슛 차단 같은 것들이 잘 안 됐었는데 그래도 이런 멤버 구성상으로는 충분히 인사이드는 틀어막을만 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뭐 디빈첸조가 내일 퀘셔너블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디빈첸조가 직전 피닉스전은 꽤 잘했지만은 올 시즌 내내를 살폈을 때는 야투율이나 3점슛 면에서는 사실 좋지가 못했었거든요. 요즘 상태의 디빈첸조라면 사실 없어도 크게 미네소타가 곤경에 처할 것 같지는 않다. 아무래도 내일 반지가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에 애들이 보여준 이런 좀 플레이 스타일적인 면모에서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상성 면에서는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가 어려운 토론토 원정 미네소타 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토론토 원정에서는 계속 승리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글쎄 아직까지 미네소타가 뭔가 좀 제 궤도에 올랐다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거는 상성 면에서는 저는 뭐 미네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미네소타 게임으로는 언더 보면 안 되긴 하는데 토론토가 한창 때보다 좀 점수가 안 나기도 하고 미네소타 요즘에 평균적인 이런 그 득실도 보면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 대 유타 경기인데 내일도 샌안토니오는 웬베냐마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직전 경기도 빠지면서 아마 지금 3경기 연속 결장인 것 같은데 웬베냐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사실 언더오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웬베냐마가 있을 때는 조금 언더로 가고 222점 정도 나고 웬베냐마가 없을 때는 한 225점 정도 난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웬맨야마가 뛸 때가 수비적으로 한 5점가량 좋아지고 공격 면에서도 한 2점가량 플러스가 된다. 이래서 웬맨야마는 팀에다가 거의 한 7.5점 정도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가져다주는 선수인데 요즘에 웬맨야마가 없었을 때 샌안토니오가 그렇다고 많이 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라는 아주 대어를 낚았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좀 활약을 했던 거는 벤치였어요. 샌안토니오가 켈든 존슨이나 이런 베시 이런 애들이 리머택에서 되게 좀 더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평소보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샌안토니오가 지금 라인업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 스타판 캐슬도 그렇고 좀 이제 바셀도 좀 부상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는 아닌 것 같고 콜린스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좀 모자란 빅맨이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애매하다는 친구라고. 근데 뭐 직전 경기는 뭐 콜린스도 제 몫은 하고 반즈도 간만에 좀 20득점 가량 뽑아주면서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평소보다는 좀 잘 풀린 경기라는 생각이 있긴 했었어요. 사실 그런 경기가 또 한 번 이어지겠냐? 약간은 애매해. 어쨌든 켈든 존슨이나 베시가 직전 모습과 비슷한 거를 해준다면은 내일 유타도 상승면에서는 좋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유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참 안 좋습니다. 최근에 6경기 정도 이 기간 동안 뭐 대부분의 선수가 복귀를 해가지고 제가 담아왔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은 수비가 참 안 돼요. 그전에는 수비는 조금 되는데 공격이 트리플 꼴찌였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은 뭐 클락슨이나 마카넨 이런 애들이 복귀를 하고 나서는 유타의 공격이 꽤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된다고 해도 뭐 작년만큼은 아니긴 해. 그래도 인사이드 수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면모가 있어가지고 샌안토니오가 내일도 켈든 존슨이나 베시 이런 애들이 힘을 내준다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유타는 올 시즌에 이 홈발을 잘 못 받고 있긴 합니다. 워낙에 좀 결장이 많기도 했었지만은 홈에서 1승 5패인데 원정은 2승 6패예요. 어쨌든 간에 원정에서 조금 더 승리는 더 했었고 오히려 작년에는 이제 원정보다 홈에서 10점가량 더 뽑았는데 올 시즌은 오히려 원정에서 8점가량 득점이 많아지거든요. 실점도 조금 많아지고 원정 유타는 작년이랑은 다르게 오히려 오바 냄새를 조금 풍긴다. 샌안토니오도 원정보다 홈에서 무려 14점이나 점수 뽑는 게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저는 양 팀의 성향상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이렇게 켈든 존슨이나 베시 같이 유타의 약한 인사이드를 공략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오바 생각이 일단은 좀 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승패 방향은 저는 유타의 프렌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상성면에서는 그렇게 유타가 좋은 모습은 없는데 점수를 뽑을 구석이 많다는 거 제가 맨날 얘기를 드리지만은 키온테 조지나 섹스턴 이런 애들 늘 이제 야투율이랑은 떠나서 효율이랑은 다르게 그래도 두 자릿수를 뽑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마카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직전 경기 야투율도 괜찮았었고 콜린스 올 시즌에 야투율 같은 거나 뭐 3년 슛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면모에서 되게 펌핑이 많이 되고 있어요. 11월달 성적만 갖고 왔는데 야투율 거의 뭐 60% 찍고 있고 3점도 43%로 넣어가지고 11월 달에만 평균적으로 19.2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타는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뽑아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내일 유타가 지금 클락슨이 퀘셔너블이잖아요. 이 야투율적인 면모에서는 거의 뭐 커리어 로우 수준입니다. 근데 야투율이 40% 3점이 27.5%인데 팀에서 가장 많은 야투를 던지는데 효율이 안 좋게 던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락슨이 없으면은 유타의 뭐 이런 좀 이름 없는 벤치 자원들 뭐 주장이라든지 코디 윌리엄스 뭐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던지면서 감을 찾을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갔고 글쎄 웬벤야마가 없는 샌안토니오의 이런 좋은 분위기가 길게는 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유타의 프렌 같은 거 이쪽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올랜도 경기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건 아무래도 오늘 경기 올랜도의 꼬라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놓은 거 올랜도 먼저 보면은 올랜도가 지금 원정에서 2승 7패거든요. 근데 얘네가 홈에서는 전승 중이란 말이죠. 홈에서는 7전 전승인데 작년에도 그랬었어. 올랜도는 홈이랑 원정 격차가 엄청나게 좀 많이 있었다. 바로 이제 그 오늘 경기 하기 전에 직전 피닉스 원정에서는 올랜도가 승리도 했고 내용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올랜도가 원정이 약했었고 홈에서 5연승을 했던 거는 바그너가 비로소 이 벤케로가 없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아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올랜도를 좀 좋게 봤는데 왜냐면 오늘 클리퍼스에서는 노먼 파일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올랜도가 조금 좋게 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를 까놓고 보니 올랜도가 너무 못했어요. 오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3점이 35개나 쐈어. 원래 올랜도는 3점 시도가 그렇게 많은 팀까지는 아닌데 3점을 35개를 던지고도 8개밖에 안 들어갔다. 확률부터 개 말아 먹었었고 그리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15개를 뺏겼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클리퍼스에서는 주바치
주바치가 아마 오펜을 8개나 걷어내면서 아주 주킬 오닐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오펜도 많이 따이고 이러다 보니까 올랜도가 제대로 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경기였었습니다. 또 이제 바그너도 그렇고 모리치 바그너도 그렇고 썩스도 그렇고 그냥 올랜도는 전반적으로 오늘 다 그냥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정 올랜도의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 클리퍼스의 늠농구에 싸먹힌 경기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현 시점에서 레이커스는 사실 클리퍼스만큼 그런 늠농구를 펼치는 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수비가 안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레이커스가 6연승 중이고 홈에서는 7전 전승이에요. 여기는 제가 최근에 6연승, 여기에는 뭐 원정 2경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 6경기를 담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3점도 잘 터지고 야투율도 좋고, 아무래도 르브론이나 AD가 있는 팀이니까 야투는 늘 좋은데, 3점 슛이 요즘에 특히 크넥트, 리브스도 괜찮은 슈터이기도 하고 르브론도 올 시즌에 3점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레이커스는 특히 야투율이 좋은 면모가 있다. 그리고 수비도 안 되지도 않아. 뭐 이 기간 동안 물론 뭐 뉴올리언스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토론토 만나고 필라델피아 만나고 쉬운 상대를 만난 거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네, 수비가 안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올랜도가 최근에 6경기, 이거는 아무래도 홈이 많이 껴있긴 하지만은 수비 자체는 괜찮게 지키긴 했었어요. 상대를 좀 못 던지게 막기도 하고 실점도 최소화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뭐 오늘 경기에서 간만에 100실점 이상 하기도 하고요. 그 전에 거의 한 6경기 동안 상대를 전부 100실점 미만으로 막고 이랬었는데, 그런 시간들은 끝났고, 네, 올랜도가 여지껏 상대했던 팀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크넥트가 잘 들어가고 있으면은. 이건 아무래도 레이커스나 올랜도의 각각 홈이나 원정, 이거를 좀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는 올 시즌 홈에서 7전 전승이라고 써놨는데, 홈에서는 특히 원정보다 그 9점가량 득점은 많이 생산이 되고 실점은 5점가량 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거의 한 플러스 14 정도 이런 득실 마진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올랜도는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은 9점 떨어지게 되고 실점은 무려 14점이 많아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올랜도는 원정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3이다. 이렇게나 홈이나 원정 편차가 크게 많이 보이는 팀이고, 올랜도는 또 이제 백투백이잖아요. 근데 이 경기가 4.5 정도면은 저는 레이커스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물론 이제 또 올랜도가 늠농구 팀을 펼치는 팀답게 좀 까다롭게 할 수도 있긴 있어. 네, 올랜도가 오늘은 너무 안 풀린 탓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원정 이동거리도 없고요. 같은 LA이기 때문에 오늘보단 조금 낮겠거니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현 시점에서 레이커스가 아무래도 홈빨이라든지 최근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레이커스를 보고 있고요. 언더오버는 조금 까다로운데 레이커스 생각을 하면은 사실 언더보기가 힘들거든요. 어디까지나. 근데 이거는 올랜도의 색깔, 올랜도가 오늘도 뭐 질 때 보면은 93점밖에 못 내. 그냥 최근에 올랜도가 본인들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217.5면은 레이커스 생각하면은 조금 낮은 기준점인데, 올랜드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푸근한 이런 기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